탄소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편,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 요인 중에서 공급 측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수요인처럼 공급 요인도 한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제일 그래도 영향을 많이 끼칠 만한 것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에 대한 그 시프트되는 그 요인들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급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수급에 의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결정짓게 되죠. 엄밀히 얘기해서 공급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할당량이거든요. 우리가 계획 기간을 시작할 때 초반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전체에 대한 그 할당을 다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과연 올해는 어떤 할당을 받을지에 대한 것들 이제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무상 할당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될 텐데 그때 이제 할당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연하게 시장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 곡선은 사실 할당량 곡선이다. 그리고 할당량은 정부로부터 받는 양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수직선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울기를 가진 그런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공급이 줄게 되면 U값이 되겠고 U점이 되겠죠. 여기 위에.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D점이 되는 새로운 어떤 규정 가격을 뽑아내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한 폭은 그 뭐 쉽게 관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등락이 있는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공급 곡선의 움직임에 대한 크기도 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한 대표적인 요인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당량 아주 가장 민감하고 우리 감축 대상 업체들이 이제 할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과잉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인증량을 보고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할당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가 탄소배출권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죠. 그래서 과잉에 대한 여부는 이제 사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할당량이 많이 받아서 잉여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잉여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할지 이월할지에 대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 전략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할당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과잉으로 많이 받았을 때. 그래서 최근에도 코비드 이벤트 이후에 할당량이 이제 많이 받은 과부적 상태에 있어서 잉여가 됐거든요. 잉여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이 1,500원까지 급락하는 그 2차 계획 기간 말미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2월에 대한 증가. 이거는 그 다음 해에 그 남는 배출권을 넘기는 거거든요. 잉여로 있는 배출권을 내년도 비축하기 위해서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차입에 대한 증가. 이거는 올해 모자라는 것들을 내년도 할당받은 그것에 빌려와서 올해 거를 이행해야 되는. 그래서 차입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촉발되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물량에 대한 얘기도 있겠고 수량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켓의 어떤 가격 움직임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물량도 이제 신경을 쓰지만 물량보다는 오히려 가격 급등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올라도 정부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낮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어떤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물량으로 할지 가격으로 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조금 마켓에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어쨌든 수급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물량에 대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을 하락, 통제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시장 안정화 조치가 되겠고, 그래서 이 시장 안정화 조치는 뭐 최저 거래 가격 제도라는 것들이 새롭게 올해 3월 달에 새롭게 또 입안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따로 편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배출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시장에 탄소 배출권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잉 할당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할당량하고 공급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할당량은 공급으로 보시고 인증량은 수요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그래프는 2015년도부터 최근 것까지 그 할당이 얼마이고 인증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할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이 코비드 사건 터지기 전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공급이 많으면 배출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은 다 공급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일 대표적인 해석은 남더라도 시장에 안 팔고 최대한 보유하겠다라는 그 심리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어떤 시장 참여자가 지금과 같은 685개 업체들이 있고 정부만 있게 되면 3차 계획 기간 초반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남아도 안 팔고 보유하려는 그 심리가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많더라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그 매매 패턴을 보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그 2월에 대한 증가가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과잉으로 해서 배출권이 많이 남았죠. 남았을 때도 보면 업체들이 대체로 시장에다가 매도를 하지 않고 남은 잉여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넘겼다라는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차입하고 2월인데 어쨌든 2월에 대한 양이 상당히 높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다가 안 팔고 최대한 내년도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덕분에 공급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됐죠. 다음은 차입에 대한 증가인데, 차입에 대한 증가는 공급 곡선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2월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모자라게 되면 내년도 할당받은 양에서 미리 꼬서 올해 거를 이행하는, 올해 거 배출 모자란 거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매년 대응을 할 때 올해 모자라서 내년도 거 꼬서 차입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그 다음 해 것도 꼬서 차입하고, 이런 차입으로 일관이 되게 되면 맨 마지막 이해년도는 이제 차입에 대한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사야 될 그 양이 상당히 많죠. 불행하게도 그 마지막 이행년도에 가격이 좀 빠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차입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장에서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사시고, 그래도 뭐 우리가 모자란 양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제대로 못 샀다라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음에 할당받은 것에서 빌려와서 이행하는 그 로직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입이나 이월은 전부 다 가격 등락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 그 옵션이죠. 그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제도적인 그 항목 중에 시장 안정화 조치는 아주 그 내용이 복잡해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 MSR에 대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내용을 따로 컨텐츠로 해서 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행령 법령에
다른 그 문구를 시장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가운데 있는 노란색 선은 KAU에 대한 그 가격 매매 패턴이 되겠고요. 가격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계단식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연두색 선의 그 값은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2개년도 평균 단가를 구해서 1년 동안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직전 2개년도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1년 동안의 계단을 만들고 또 다음 해 되면은 또 직전 2개년도 데이터를 또 끌어다가 세 번째 계단을 만들고 그래서 노란색 선에 대한 가격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연두색 선도 계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연두색 선에다가 곱하기 2한 게 그 윗단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 계단, 오렌지색 계단이 되겠고 그 반대로 파란색 선은 연두색 선에다가 0.6만 감안한 그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하고 하단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노란색 선이 하단을 터치했냐 상단을 터치했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코비드 이벤트 이후에 그 노란색 선이 그 파란색 선 계단을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발동된 게 최저 거래 가격 제도라는 것들이 새롭게 입안이 돼서 운영이 됐죠. 그래서 저 그 맨 밑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제 짧게 하나 그려져 있고 또 하늘색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1단계 빨간색 선이 1단계 최저 거래 가격 밴드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하늘색 선이 2단계 최저 거래 가격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빨간색 선이 발동됐고요. 그 밑에 있는 그 하늘색 선은 6월 25일 날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최저 거래 가격 제도가 발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너무 많이 분출하게 되면 정부는 가지고 있는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물량이 따로 있거든요. 그 물량을 이제 시장에다 푸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상세 배추권은 이제 배추권 시장의 어떤 공급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그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탄소 배추권 가격 하락 요인으로 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상세 배추권의 어떤 증감이 있게 될 텐데 이거는 사실은 할당 배추권의 그 과부족하고 또 연계가 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당 배추권의 가격이 많이 남아 도는데 많이 이게 잉여가 됐는데 상세 배추권에 대해서 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용인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할당량 시장 쪽에서 공급이 많으면 상세 배추권 시장에서는 공급을 좀 줄이고 그렇게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죠. 만약에 할당량 시장 쪽에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대로 상세 배추권을 유지한다 그러면 가격이 더 하락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할당량 시장에 의해서 상세 배추권에 대한 어떤 공급 요인은 조금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급 요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할당량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뭐 2월 차입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시장 안정화 조치.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것들은 좀 주도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법령에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